그런데요,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 미묘한 시점에 홍준표 의원이 본인 영향력을 키우려는 걸까요? 거의 한 달 동안 윤 후보 쪽 전화도 받지 않고 비판 목소리를 내어봤던 홍준표 의원이 어제 윤석열 후보와 3시간 40분 동안 비공개로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만나실 생각 있으신가요? 만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있습니까? 예?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내 만날 시간에 딴 사람 열심히 만나러 가십시오. 내 고집이 내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선대위 참여 방향을 횡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님 입장은 내가 우리 홍 선배한테 선대위에 참여해달라고 강요했다고? 뭐 여기 정치권에서 그건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겠지. 우리가 그거 왜 강요를 하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준석 대표 울산에서 만나기 전에 서울 모처에서 홍준표 의원부터 먼저 만났습니다. 근데 홍 의원이 여러 조언을 한 모양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제주로 가서 뭐 지금은 울산에 있습니다만 갈등부터 해결하라. 선대위 구성을 이재명식으로 다시 하라. 여러 조언을 일단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 달여 다 돼서 그 경선 후유증이 그나마 봉합되는 지금 모양새이기 때문에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사실 2위 후보인 홍준표 후보를 끌어안는 건 최고 우선의 과제입니다. 근데 그동안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불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당 바깥에서 오히려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어제 한 3시간 반 정도 만찬에서 상당한 부분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이 문제는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일찍, 왜냐하면 경선에 승복한다고 분명히 11월 5일 날 당대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선 승복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경선에 승복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행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봉합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30 젊은 층에 사실 지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일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는 또 앞서갔던 것이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똑같이 2030에 많은 지지를 갖고 있는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준표 대표는 어제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를 빨리 잘 설득해라.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오랜만에 윤석열 후보를 칭찬을 했다 그러는데 저도 오랜만에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혹은 뭐 캠프 측근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보이는 짓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어제 했다. 본인 SNS에 이렇게 본인 직접 알렸어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러 홍준표 의원이 했던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혹은 본인 SNS 통해서 노출이 됐거든요. 여기도 비단 주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떤 걸 줬는지 한 번씩 하나하나 열어볼까요? 한번 다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한번 제가 골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뭐 윤핵관 색출 얘기, 핵심 관계자 측근 잘 정리하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고, 이준석 대표 설득해서 선대위 재편해라. 결국 측근 잘 정리하고 이준석 대표 설득해라라는 말은 앞서도 좀 짚어봤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수정 선대위원장 카드를 폐기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뭐 전혀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이라든지 또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사실은 뭐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고 BBC가 선정한 세계 100대 인물 중에서 들어가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무슨 근거로 이분을 폐기를 하죠? 폐기해야 될 이유가 뭐죠? 뭐 혹시 뭐 예를 들어서 20대 남자들이 싫어한다고 이분을 그냥 폐기를 합니까? 그러면 반대편에서는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이분이 무슨 뭐 험결이 있습니까 지금? 이분이 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 했던 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는 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정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게 정당의 기본적인 색깔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비리가 있거나 뭔가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용광로처럼 들어와서 어떤 뭐 사회적인 문제 또 계층적인 문제 그걸 다 해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계급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층 정당도 아니잖아요. 국민 정당이잖아요. 근데 국민 정당에 아니 이수정 교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을 못 받아들인다? 과연 국민의힘이 그러면 국민들한테 지지를 어떻게 호소할 건가요? 저는 그걸 다시 묻고 싶습니다.
4시간 가까이 어제 만찬회동에서 홍준표 의원이 꽤 많은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힘겨웠던 원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간의 여러 얘기거리들을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지금 리더십 윤 후보 부분에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돼요. 상구팔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어제 홍 의원이 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생각이 바르고 담백한 면이 있더라. 뭐 사석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뭐 이 정도 칭찬이면 예, 조만간 선대에 합류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아주, 돼요?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전 후보를 저희도 조금은 알지만 이제 아주 평이 후하신 거죠. 인물평이. 그러면 후한 사례에 들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사실 본인이 직접 그 대선 후보가 돼서 겪은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오히려 후보랑 사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르고 담백한 면이 있더라라고 하신 거는 이제 오랜 시간 이제 한 3시간 동안 한 3명 이상, 3명 정도가 3시간 이상 같이 있은 거니까, 그리고 말씀 나눌 기회가 많았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홍준표 후보가 되게 솔직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거니까 좀 긍정적인 평가, 좀 후보를 처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정치는 생물이지만 급변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청문홍답인가요? 젊은 친구들이 홍 의원한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답변이 뭔지 아시죠?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 이 답변하신 분이 저렇게 또 칭찬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 후보가 흔들리니까 정치 경험이 풍부한 홍준표 의원이 확 치고 들어왔는데요. 아까 비단 보따리 3개가 저는 뭐 비단 보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만약에 홍 의원 입장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어느 순간 다시 또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장부 선대위 가서 손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홍준표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만찬을 했는데요. 여러 뒷얘기들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